정도만 낫다고 생각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식의 말로써 죄를 짓고 있습니다. 노후에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얼마는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세계에서 지지리도 못 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나는 왜 아버지가 안 계시지? 내가 1살 때 아버지가 전사하셨으니까 비교하지 말고 살라고 그런 말도 아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맨날 하고 살지는 않았고,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대가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봉급을 받은 거죠. 돈을 위해서 일했다 그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았고, 일에서 얻는 즐거움, 보람, 이게 우선이었고, 보상으로 대가를 돈으로 받은 거죠. 만약에 제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 당시에 월급을 적게 주는 공직을 택하진 않았겠죠. 월급을 많이 주는 쪽으로 택했겠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던 1975년에 공직을 택해서 31년을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1961년에 60년도 더 지났습니다만 세 끼 밥을 못 먹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이런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64년에 처음으로 100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게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하루 3끼 밥 문제를 해결한 게 1973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50년 된 거죠. 1973년을 밥 문제를 해결한 첫 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빈곤이라고 하는 단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파버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한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하루에 1달러, 1년에 365달러를 넘어서면 그 나라는 빈곤을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이 하루에 1달러 수준에 이른 게 1973년 처음입니다. 4300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한반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후에 세 끼 밥 문제를 해결한 거는 50년 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빈곤 타파, 가난 극복에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아니, 경제 발전, 빈곤 타파, 가난 극복이 최우선이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지. 경제 발전한 게 뭐 나쁜 거예요? 지금 3만 달러 수준이 된 거 나쁜 거 아니에요. 3만 달러 수준이 되는 과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우정,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없어진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돈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돈이 중요한데 돈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돈만 너무 중시하느라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 이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기존에 있는 소위 말하는 부자들은 제가 외환위기 때 재벌개혁 담당 청와대 비서관을 했으니까 당연히 많이 만났겠죠. 그거는 벌써 25년 전 이야기잖아요. 1998년이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젊은 부자들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김봉진은 저를 숙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좋은 일을 도모하는 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의 권혁빈 회장 다 아시겠죠. 오렌지 플래닛 창업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권혜연 회장과 같이 그 재단에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20대 부자를 말한다면 그 중에 10명은 70년대생들이고 그 중에 대부분은 권혜연 회장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젊은이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금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번 돈을 불리라는 얘기는 하지만 나는 블록체인이나 코인이나 이런 얘기는 일절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2018년에 블록체인이라는 강의를 내가 조선호텔에서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래를 정부가 만들어 놓은 돈, 종이에다가
신사임당 그림 그리면 종이가 5만 원짜리가 되는 이런 중앙은행의 발권만 가지고는 너무하지 않냐 해가지고 만든 거래의 수단인 통화로서의 기능이 하나 있고, 원래 블록체인은 누군가 센터가 없이 관계되는 사람끼리 서로 거래를 보증해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가상화폐라는 쪽으로만 소개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뭐 두 번째로 열기가 지금 달아 있어가지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그거는 나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노후 대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을 샀다가 1년 됐더니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 배가 뛰었으니까 거기서 얻는 소득을 늘리자. 그거는 내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주식은 이런 거예요. 저축의 수단으로서 내가 번 돈 중에 일부를 잘 회사를 골라서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내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내 자산이 늘어나는, 이런 의미의 불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마 세계에서 단타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샀다가 다음날 파는 사람, 3일 후에 파는 사람, 이런 주식 투자를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안전성을 생각하면서 길게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겠다고 누군가가 권유를 하는 순간 위험은 어떤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수익을 내주겠다든가 보장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수익이 아니라 본전을 다 날리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게 금융 부문에서의 사건, 사고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어느 정도만 딱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식의 말로써 죄를 짓고 있습니다. 머니인사이드는 그런 죄를 짓지 마세요. 어느 정도 있으면은 행복하냐, 그런 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표를 세워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정도까지는 60세에 손에 쥐고 싶다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노후에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얼마는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디 보니까 5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후에. 7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손에 쥔 게 3억이에요. 그럼 모자라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가 3억을 가지고 커피숍을 내서 2억을 벌어서 채워야 되겠네. 거의 망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란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불편을 막아주는 거예요. 돈은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를 해결하고 나면 더 많다고 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유명한 논문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1974년에 미국의 이스터링이라고 하는 경제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교수가 경제가 성장하면 인간의 행복은 개선되는가 라는 논문을 썼어요. 경제학자가 쓴 거예요. 경제학자는 돈 버는 거지 행복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쓴 행복에 관한 최초의 논문이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여러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때까지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렇잖아요. 새끼 밥 못 먹는데 새끼 밥 먹게 되면 행복하잖아요. 내가 살 집도 없어서 꺼적대기에서 살았는데 집이 생겼으면 행복하잖아요. 옷을 입는 거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난 이후에는 돈이 많은 순서와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이스터링 패러독스라고, 이스터링의 역설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순서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몸 버리고 돈 벌어요. 그러면 번 돈을 늙어서는 몸 고치느라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제가 분명하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은 없으면 불편한 거지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돈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더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그 다음 질문이 금방 나오죠.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얼마예요? 그런 거짓말은 없어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5억이다, 7억이다, 10억이다. 기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퇴직할 때 손에 3억이 있다. 서울에서는 3억 가지고 도저히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3억 가지고 5억을 만들기 위해서 가게 내가지고 망한 사람이 안타깝잖아요. 노후에 품위 있는 생활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거는 절대로 누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사는 것이 노후 대비다. 그게 이스트링의 패러독스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루 돈 많다고 4끼 먹습니까? 5끼 먹습니까? 3끼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거는 물질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다.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왜 나는 32평짜리지? 옆집은 45평짜리인데 옆동은? 아니 그 옆동은 57평짜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경기도에 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가짐이에요.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지수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행복지수란 자기가 바라는 거를 이루었을 때 행복하잖아요. 오늘 점심에 몸에는 나쁘지만 라면 먹고 싶다 해서 가서 라면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꼭 비싼 음식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몸에 나쁘지만 오늘은 콜라를 한 잔 마시고 싶다. 뭐 매일 마시면 몸이 당연히 나쁘지만. 먹고 싶은 게 비싼 음식. 아까 국어 시간하고 산수 시간 이야기했는데 주제 파악하고 분수를 알라고.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걸 분모로 하고 자기가 가진 거를 분자로 했을 때 행복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10가지를 바랬는데 7가지는 가졌고 3가지는 못 가졌다. 그러면 행복지수가 70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뭐 해서라도 나머지 3개를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성취했어요. 1년 만에 3개를 갖게 됐어요. 더 행복해졌다? 그대로다? 아니다. 행복에 이르는 비결은 1번,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고 바라는 것을 조절하는 데 있다. 그 1년 동안에 바라는 게 10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만 인간이란 1년 동안에 바라는 게 늘어나요. 내 아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다. 이랬던 엄마가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좋은데 취직하면 좋겠다고 늘어나요. 취직해서 엄청 기쁜 건 잠깐이고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다. 나한테 손자를 안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비결 1번. 성취하는 것 못지않게 바라는 걸 조절하는 게 1번이에요. 2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가진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워싱턴에서 강의하면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교수님, 저는요 바라는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습니다. 행복지수 얼마예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내가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딱 돌린 거죠. 아, 선생님은 10개를 바라는데 12개를 가졌다고 누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행복지수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지수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다 청중에서 120입니다. 그래요. 맞지. 그런데 120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쪼개면 120은 100 더하기 20인 거예요. 100은 자기가 가진 거를 다 주셨고 누군가가 20은 덤으로 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행복지수를 120보다는 감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아저씨가 맞다 그러더라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나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세계에서 지지리도 못 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자기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보내주세요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져 보니까 대한민국이야. 나는 왜 아버지가 안 계시지? 내가 1살 때 아버지가 전사하셨으니까 아버지를 본 적이 없잖아요. 휴가도 못 오셨으니까. 전쟁 중이라. 그렇게 매일 불평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나는 가진 적이 없어요. 아버지 안 계신 거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열심히 일해서 부자 나라 만드는데 나도 벽돌 하나 놓으면 되는 거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논하는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헌신에 보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상황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죠. 두 번째가 감사해요. 세 번째가 뭐냐? 가장 수준 높은 행복은 먹는 것도 좋고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내가 모르는 거를 깨쳤을 때 느끼는 행복. 그리고 지금 머니인사이드를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구독자 여러분이.
나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저런 게 있나 하고 하나라도 깨치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비교하지 말라, 이런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이제까지 만난 어느 엄마도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 몸무게를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는 없어요. 뭐 3.25kg, 뭐 3.6kg 다 기억을 해요. 왜 기억하겠어요? 자기 아이가 튼실하게 태어났는지 다른 아이보다 약하게 태어났는지 비교하려고 안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는 동물인데 비교하지 말고 살라고 그런 말도 아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